안녕하세요. 취업과 진로 강의를 맡게 된 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손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과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의 정의, 두 번째로 직업 선택의 조건, 세 번째로 직무의 의미,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목적으로 직업을 가질까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생계 유지와 자아 실현, 사회적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정규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말해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계유지와 소속감 개인자아의 실현 능력 발휘 성취감 사회적 결정, 직업 결정이 조화롭게 작용이 될 때가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생활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될 때 그 행위를 생업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가 원시적인 자급자족 상태로부터 벗어나 점차 분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업 활동은 전문적으로 분담되고 그 성과가 상호 교환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분업적 노동 과정 속에서 직업이 성립하게 됩니다. 생업은 생계비를 벌기 위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조건이 맞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외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직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경우이고, 경제적 보상, 출세, 명예, 권력 등 외재적 가치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직이라 함은 직업적 활동을 통해 자아 실현과 사명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생계를 목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생계유지와 자아실현, 사회적 역할 분담의 역할도 합니다.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계속성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활동인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와 같이 매일 그 내용이 바뀌더라도 노동력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성입니다.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보수를 얻으며 통상 여기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의 행위는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과 같이 그 보수가 일상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가 되는 것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리성은 개인이 갖는 성능에 따른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공동생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업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것이나 비윤리적, 불법적인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봉사의 연대 의무를 그 직업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대학 및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인정이나 물질적 보상, 근무 조건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소한 이름의 중소전자회사에서 대리나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같이 유명한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크고 작은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평사원이 아니라 중소전자회사의 대리나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겠지요.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선택과 진도와 대학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용의 꼬리가 될 것인지 뱀의 머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용의 꼬리가 될 수도 뱀의 머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재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가치입니다. 먼저 외재적 가치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보상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재적 가치는 어떠한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실현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진로 성숙도가 높을수록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말해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열정과 노력,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을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단 몇 가지의 간단한 질문만 해보아도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직업 만족도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일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욕망의 이론은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는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포함됩니다. 매슬로우는 항상 순차적으로 5단계를 친다고 보았으며 전 단계가 현 단계의 동기 유발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식생활, 물, 공기, 체온, 수면, 휴식, 배설 등 기본적인 요구로서 대상의 생존과 정보존에 필수적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타고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에서는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안전 욕구는 다양한 위험을 피하고 건강, 가족, 재산, 직장 등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보존 욕구라고도 불리며 여기에는 미래의 걱정거리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도 포함됩니다. 안전과 안정이 위협받으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것은 반드시 채워야 할 욕구입니다. 1단계의 생리적 욕구와 2단계의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이유로 다양한 조직에 속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존경의 욕구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감과 명성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킬 동기를 얻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표현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인 자기 성취입니다. 자존심에 대한 욕구가 외적인 인식에 대한 욕망이라면 자기 성취욕은 내적인 만족에 대한 진정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는 단계입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스스로 몰입하여 업무를 잘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과 사회 공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 생존과 안전, 소속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행복 지수가 낮아져서 지속되면 사람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일터는 꿈을 이루는 꿈터가 될까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밥터가 될까요? 현대사회의 변화의 속도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디지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기존 2, 3산업혁명 시대와는 달리 표현을 정해 내리기가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 만큼 디지털 시대에서의 변화는 급변하고 지속적입니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디지털 시대의 시간은 더욱더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 기업 및 소비자의 다양화, 양극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광공농업 생산직 종사자의 감소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생활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탈산업사회로 인해 산업사회 이후에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지식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산업과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전문직과 기술직의 직업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재택근무는 향후 근무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들은 원격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경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명으로 미래에 준비해야 할 역량은 먼저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
직업군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 배움의 자세로 변화를 즐겨야 합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기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정년과 퇴직 이직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40, 50대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승진을 하지 않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과 경쟁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 채용도 공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일자리의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은 점점 사라지고 아웃소싱과 전문직 인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채용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대규모 공채로 신입 직원의 내부 교육은 점차 사라지고 관련 부서와 직무 담당자 간의 직무 중심 채용으로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도 인재상이란 말은 과거의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세분화와 다양한 직무에 맞는 전공과 전문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제도도 장기 고용은 사라지고 단기 고용 시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에서는 직급의 상승으로 수직이동이 되었습니다. 직무 중심의 변화로 타 회사 간의 이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의 채용, 능력 중심의 사회 등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와 절차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의 사회에서는 취업 준비생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만히 나를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받으려면 끊임없이 진급과 실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원할 직무, 할 일을 남보다 일찍 정하고 그 직무에 대한 준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추어진 자신만의 직무 역량에 대한 경쟁력을 직무의 세익과 면접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구성원들의 1세대부터 4세대 특징입니다. 나이와 세대는 물론 직책, 사회상, 학습 능력, 라이프 패턴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사회상과 채용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1세대에서 3세대까지는 학벌, 스펙을 중요시했다면 4세대 채용 방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채용제도,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있습니다. 바뀐 채용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해서는 장기간으로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었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공계나 연구개발 분야는 전공 과목의 성취도를 보겠다는 것이고 영업, 경영 분야는 직무의 세일을 통해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오랫동안 우수 인력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했고 그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이러한 채용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